자, 그러면 세션 두 번째 남과 북의 다름을 전제로 한 아까 그 오전이라네. 그 먼저 세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남과 북의 다름, 차이를 전제로 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해봐라,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5분 드릴 테니까 5분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먼저 문헌정보학과의 변정은 학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의 다름을 전제로 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문헌정보학과 변정은입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분단국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북한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사회주의 정권을 표방하고 있으며 남한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 정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적 정세 속에서 남북한 두 정권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건국신화 아래서 함께 역사를 전개해왔던 동일민족입니다. 동일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남한 주민이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북한 주민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 일화가 있습니다. 추석에 무엇을 할 것인지,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 것인지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남북한이 한민족이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조상, 언어, 관습이 동일한 동일민족입니다. 분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남한과 북한이 동일민족이라는 의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동질성 회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집단이 만나 융화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동질성을 회복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반도 동질성 회복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의하여 평온할 수 없는 차별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더 이상 어두운 역사가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남북한은 민족 간의 동족산전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과거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와 반감을 청산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면 동질성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열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주의의 동독과 민주주의의 소독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긍정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문화민족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통해 서로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독의 자유체제와 경제력을 체험한 동독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주의를 타파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반도는 독일의 상황과 닮은 점이 많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체제 외에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협력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다름을 전제로 하면서도 민족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다수 집단인 남한이 소수 집단인 북한에게 신중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관용을 베품으로써 전개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어느 국회의원의 말실수에서 시작된 것처럼 한반도도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날까지 가깝지만 먼 곳에 있는 동포들과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름을 전제로 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대응되는 개념으로 계속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북한의 정식 최필선생 북한의 긴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네. 여기도 민주주의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응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경제 체제를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은 자본주의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아마 다 공유를 하고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아마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통계학과의 김은혜 학생.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남과 북의 다름을 전제로 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발표하게 된 통계학자 김은혜입니다. 남과 북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남과 북은 점진적인 통일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 남과 북의 많은 노력을 시행해야 하는데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비슷하지만 다른 문화를 접하며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높여 딱딱한 남과 북의 관계의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과 북의 크게 차이나는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경제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통일을 한 후 형평성이 높은 정부의 한반도 경제 정책을 만들고 경제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편입니다. 히토리오 자원도 지니고 있어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인 남한의 기업과 협력을 시행하여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북한의 남한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땅값으로 북쪽의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을 설립이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한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발전으로 남과 북의 지역 경제 차이를 줄여나가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또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을 시행하여 국가 무역 경제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남북 분담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인데 통일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남과 북의 경제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여 남과 북의 통일 비용보다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보험, 정책 등 모든 부분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일부분의 변경 혹은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할지 통일을 하기 전부터 남과 북의 많은 교류를 통하여 양측 모두 일관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하고 나면 새로운 수도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리적, 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도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민족이었던 우리가 우리 의지에 다르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보다 남과 북이 미리 준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순간이 더욱 기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공동체 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인상적인 게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수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도권이 후보들은 지금 서울하고 평양하고 교승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서울만 얘기하셨고 발표 때는 그래서 이게 새로 수도를 선정을 하면서 이 수도로 선정된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뭐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방안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부터 만들어 가겠지만 그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새롭게 정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반도의 발전 방향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학과의 최윤식 학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식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 정권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에는 이번에야말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정권을 이어받으며 2021년 현재까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45년 분당 후 76년이 지나면서 대북 정책은 화해, 교류, 협력을 중점으로 북한의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차례의 무력 도발, 핵실험, 민간인 피해를 주면서 남북 관계를 긴장 및 단절시켜 왔습니다. 과거부터 항상 남북 관계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20년 이상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통일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별다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은 북침에 의한 것, 대한민국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은 북한에 의한 조국 통일을 이루려는 투쟁으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떡 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과 교류, 협력을 바라며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대북 정책에 사용될 예산을 국민의 안녕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됐으면 합니다. 76년 동안 별다른 교류도 없이 각자 도생해온 남북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고 관용을 베풀면서 품어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과 같은 순혈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개념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동정하거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저 북한을 정식 국가로서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후에 동등한 개별 국가로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미중 관계가 안정된다면 남북의 정부 쪽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 교류와 논의를 통해 서로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 교류를 활성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통일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양국이 통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좀 다른 시각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정을 하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동 학생, 네, 부탁드립니다. 1번학과. 네, 안녕하십니까.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발표를 맡은 일본학전공 최정동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 남이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협력, 화합, 평화, 이해, 배려 이런 배려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일을
가정하게 된다면 북한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나 사상, 정치와는 전혀 다른 저희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사상이나 생각, 정치, 시장 모든 것들이 북한과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많은 불안이나 이제 다른 불안정한 것들이 이제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강제성이 부여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면서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성을 부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제 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평생 안 바뀌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움이나 받아들이는 게 빠른 젊은 세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또 그것을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제 동질성 회복에 관해서는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그저 투자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근만 계속 주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못 해줬을 때 그들은 불만을 품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한에서는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세금을 계속 북한에다 쏟아붓고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내세운 조건과 그 선을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하되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세운 강제성을 이제 그들이 계속 지켜나가고 세대를 거듭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 이제 남한 북한이 아닌 그저 대한민국 하나의 나라로 이제 동질성을 얻고 또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서로의 다른 차이를 이제 아무튼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또는 회복시켜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최정동 학생 같은 경우는 다소는 좀 강제적이더라도 네, 이 강제식으로 우리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조금 더 네, 좀 배우게 하고 다소는 계몽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빨리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본학과의 김기령 학생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냉전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허나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2014년 보도 기준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20년간 지출된 통일 비용은 3,440조 원인 반면 국내 총생산 증가 등 편익은 6,400조 원에 일어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북 통일의 핵심인 남북 동질성 회복에 관하여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저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5가지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방안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질성 유지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문화적 동질성 유지는 곧 통일 촉진의 지름길이기에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적대감을 완화하여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언어의 교류입니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자연적인 원인보다 인위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책은 자연적 언어의 변화 추세를 수용함으로써 외래어 어휘가 유입된 반면 북한은 회계화 통제화된 언어 정책의 시행으로 정치사상 교양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학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각종 외래어, 신종 언어, 남북한 간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언어를 심층 분석하여 상호 통합 및 언어 교류를 통해 어휘의 풍부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중매체 교류입니다. 대중매체 교류는 정보 제공을 넘어 대중의 의사설정이나 사실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큰 영향을 행사합니다. 대중매체 교류야말로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을 없애는 가장 큰 수단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중문화가 형성될 수만 있다면 이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 통합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김영기 책임연구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남북 방송 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 따르면 대중문화의 범위를 민족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과정이며 민족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문화적 요소나 대중문화가 남북 방송 교류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사회 공동체의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한 이질감 해소입니다. 통일 뒤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 체제를 구축, 그 방안은 남북한 주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제를 대전제로 통일 한국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가려는 어떤 목표를 위하여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2020년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단합을 강조하고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남북 체력 교류를 거론했습니다. 과거 1990년 남북은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이룬 것을 포함 2018년 스웨덴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해 코리아 오픈과 그랜드 파이널스에서 남북 단일팀이 각각 높은 성적을 이뤄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듯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계속 협력하되 남북의 화합을 토대로 쌓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령 학생 발표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언어의 교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남북 방송 교류를 통해서 민족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중문화의 형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으로 얘기를 해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거를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성 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다소 서로 다른 체제 간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 최필 선생님 말씀처럼 이러한 교류 자체가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안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다섯 학생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재희 센터장님께서 간단한 코멘트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너무 오늘 15분의 토론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학생들한테 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좀 놀랐고요. 숙제가 여전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해안을 아직까지 내어놓을 수 없는 기성세대라는 것도 굉장히 좀 와닿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 탈북민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아주 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통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뭐 구체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기보다 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꼭 통일이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통일이 왜 되어야 될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돼서 정말 끝장이다. 이런 생각까지 흘러오고 있는 저를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시고 특히 20분이나 가까이 글을 쓰셨기 때문에 혹여나 오늘 이 통일에 대한 글을 쓰신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 고착화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리게, 조금 더 많은 그 통일이나 남북 관계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열리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만 말씀드리면 민족이라는 것, 그다음 동질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도 또 젠더의 문제도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75년간 하나도 접촉해보지 못한 북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계속해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두고 여러 감정을 가지게 된 데에는 바로 필수 선생님 같은 이웃의 북한 주민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위로받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또 왜 내가 이런 욕을 들어야 되지? 아, 무섭다, 두렵다, 너무 좋다, 슬프다. 제가 그건 상호작용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더라도 꼭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만이 해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도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고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또 다른 방안이나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2003년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외삼촌이 엄마의 사촌 동생이 탈북한 탈북민 가족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신 또 제포이기도 하고 뭐 여러 배경에 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구나라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통일교육도 학교 현장에 가면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마신령 스키장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교장 선생님이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통일교육의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신령 스키장과 같은 북한의 배경을 보여주면 혹여나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과 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건 어떤 얘기라도 괜찮다.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통일이라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좀 두서없지만 저는 여전히 갈등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질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불편하고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름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요즘 저의 마음입니다. 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통일교육을 왜 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통일교육이 이런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통일은 아무 답이 없다. 하지만 통일을 얘기한다면 대상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을 알자. 좀 이런 체험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마식령 스키장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런 네네. 반응을. 예. 근데 그게 아마 그 여러분들 아까도 그 앞에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하고 기성세대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라온 교육을 그렇게 받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북한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 자기 감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로부터 자유롭고 분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게 한편으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좀 커다란 차이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또 혹시 여기 두 분 선생님한테 질문이라든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발표했듯이 이게 보면은 남한에서만 이게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찾아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통일교육이요? 예, 통일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통일교육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통일교육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왜곡하고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교육이 많은데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굳이 힘 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요? 뭐 아무 알고 계시는 분이시면. 통일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형식의 교육이었던 그것이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이제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공산화를 전제로 한 통일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전쟁을 해서 한국을 먹어야 된다는 그 정권의 통일 논리에 대해서 별로 그걸 신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통일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제 남한 주민 이제 분들은 경제적 이익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떤 이제 경제적 이익과 이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면요. 북한에서 통일 문제는 뭘로 보냐면 체제 이변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체제가 전환되는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한의 통일을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건 없어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과 전쟁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통일을 전쟁과 같이 이제 묶어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통일이 돼야 체제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 교육을 계속 주잖아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건 북한 정권은 주민들한테 미국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자주권을 지켜야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무력적 사용이 없이 외부의 개입이 없이 북한 체제의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결국은 현 체제의 붕괴와 함께 나의 미래의 변화, 내 후대의 변화를 같이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관점과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인 내가 부흥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처지의 변화, 체제의 변화를 먼저 두고 생각하죠. 네.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 발표 보면은 이제 무슨 각종 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이제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이제 남한 쪽에서는 그냥 민간 교류 차원에서 보내긴 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이제 다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이제 교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축구 친선 경기였나 무슨 예선전이었나 북한에 가서 경기를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남북 경기였는데 이제 중계권도 안 주고 편파 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 교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 한국말 중에 쪼잔하다는 말 있죠. 되게 쪼잔해요, 북한 애들이. 어떻게 쪼잔하냐면요. 축구는 중계를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냐면 축구는 북한 애들도 해요. 예, 액션은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교류 한마디로 이제 예술단에 가서 공연하는 그 노래 어떻게 공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예술단에 가서 공연한 내용을 딱 한 번 중계했어요. 그런데 한 번 중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정전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서 이 정도로 격렬하게 진짜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잠깐씩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감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세한 분야 작으면 작은 대로 이제 그것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6.15 공동선언 끝나고 그때 한국살이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품은 어느 정도로 이제 북한 정권이 체제적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냐면 2000년 6.15 공동선언 전에 이제 제가 함께 이제 제 선배였는데 무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을 잘못 체결해가지고 슬리퍼를 이제 스포츠 슬리퍼를 들여왔는데 그게 이제 신발 맨 위쪽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태극기가 있었는데 이걸 2,000컬레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항구에다가 내려놓고 보니까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으로서 만약 판매를 하려면 태극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국 상품이라는 게 판매를 그때는 못하게 할 때고 한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간첩으로 볼 때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태극기를 벗겨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으로서 판매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2,000컬레 다 불태웠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런데 2000년 6.15 공동선언 끝나고 한국살이 노란 마대에다가 파란색 글자로 대한민국이라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처음 보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분단되고 2세 3세가 지나가니까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예. 그러다 나니까 김정일이가 각 세대마다 쌀 포대를 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시 담아서 줬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고 한국의 쌀이 진짜 맛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북한의 문화예술 콘텐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2012년도에 북한의 문화예술 작가들을 몽땅 초대서라는 데다 강금을 시켜놔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외국에 막 풀로 보여줘요. 좀 작품을 하나 똑똑한 거 만들어놔라 라고 이제 2010년도인가 그걸 했는데 궁극의 지금 김정은 시대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영화 진짜 몇 편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이 받는 것은 여기 한국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가는 문화 콘텐츠나 정보 유입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희망을 뺏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건대는 저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수 쌤은 왔을 때 대한민국 노래 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각 자체 그 우리 최윤식 학생의 시각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의 교류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게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위한 평화를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히 인정을, 아까 뭐 스포츠 분야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으로 냉각이 되면 하기가 어려워지는 금방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자꾸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의 조그만 파장들이 결국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들 토익 운동에 동참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인식도 깊어졌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긴장 상태가 많이 완화가 됐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정권들 사이의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그 실체가 많이 알려졌고, 이러저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아마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비판이 훨씬 더 나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잠깐 자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준비되셨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학과의 최진식 학생부터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앞에서 했던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다름을 전제로 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일본학과 최진식입니다. 조금 처음부터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질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전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원하는 통일의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뒤에서 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남한의 통일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 특히 이념적으로 해서 동질성을 하는 방안은 이제 교육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독일 쪽에 이제 했던 거를 약간 사례로 들면, 이제 과거 독일이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그때도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르듯이 독일도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제 동독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발생하자 독일 정부가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동독 사람들한테는 뭐 시장 경제의 기본을 가르치고, 소독 사람들한테는 이제 현재 동독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에 대한 희생 정신을 교육하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독일처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교육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하는 건 당연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남북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일을 정식적으로 약속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통일을 선언하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미리 교육을 시작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두 국가 간의 동질성을 조금이나마 좁힌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사례처럼 당연히 저희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 등을 미리 교육해 두면 이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정도는 가진 상태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통일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동질성을 좁히기 위한 교육은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념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좀 떠오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질성은 이념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통일 후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서로를 가로막을 장벽은 저는 이념보다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어와 문화어의 차이는 단순한 방언 정도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념이 다른 두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에 각 국가의 이념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면 그냥 남한에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제가 뭐 찾은 논문에서는 척취를 통해 부를 얻은 사람을 뜻하는 부정적인 뜻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휘 자체에 각 국가의 이념이 드러나 있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이념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이제 표준어, 문화어라는 표현 이외에 새로운 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 통일 후 이제 북한 사람들 쪽에 맞춰서 표준어가 아니라 문화어로 쓰기로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좀 미묘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봐도 표준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지 문화라는 말이 뭔가 어떤 문화권을 특정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거리낌이 생기는데요.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화어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 나왔는데 문화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표준어라는 표현이 서울말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 뉘앙스가 있어서 다른 표현을 찾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화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괜찮더라도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아예 완전히 새로운 말, 뭐 별의 말이라든가 통일어라는 이제 완전 새로운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이런 걸 새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한과 북한의 공용 사전을 만드는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미 만들고 있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의 공용 사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별의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남한과 북한의 언어학자가 공동으로 사전을 현재 집필 중에 있다고 하고 현재는 기간이 계속 기간이 다 될 때마다 계속 새로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22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단순히 그럼 남한과 북한의 사전을 그냥 합치면 그냥 그대로 합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의미가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사전의 날 순서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두 나라의 사전을 그냥 정말 그대로 합치면 사전의 두께가 현재 2배나 되는 정말 좀 무시무시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한 공용 사전 사업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그냥 짧게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특징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외래어 순화하는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언어의 동질성을 가깝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한반 통일 소식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주 먼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강구해 두어야 통일 후에 원활한 공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멘의 사례를 들자면 예멘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합의 통일을 이뤄냈지만 4년 만에 내전이 발생해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재통일을 이루게 된 좀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 채로 통일을 하게 될 경우 언제 다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최재식 학생 같은 경우는 남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남한에 대한 교육이 이 북한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의 언어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학과의 박영우 학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학과 박용우입니다. 70년 동안 분단된 우리 남북은 지금은 이제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갭을 메꾸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과 한국 주민들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선 비핵화와 종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 후에 우리가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성공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지금 다시 제자리 걸음 중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번의 승부를 보려는 빅딜을 시도하지 말고 이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일정 부분 제재 완화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핵화와 종전이 완료된 후에는 한미 동맹을 기점으로 북한과 남한 그렇게 한반도 동맹을 구축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강의 기적을 겪었듯이 북한도 지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남한과 미국이 도와준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한 북한이지만 충분히 경제가 발전된 상태에서 우리와 교류를 시작한다면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짜면서 순차적으로 충분히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하여간 북한에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동질성 회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학과의 안상무 학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와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해 잘 아는 듯 하지만 사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즐겨 듣는 노래는 뭔지, 최근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저는 동질성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서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알고 이해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거치며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교육 기회가 많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욱더 북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북한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미디어에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동질성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딱딱하고 재미없어 손이 안 가는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만큼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서로를 많이 만나는 게 동질성 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남북 스포츠 단일팀, 남북 문화 교류와 같이 예전에 비해 비교적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양측의 노력으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북한에 자유로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자연스레 동질성은 빠르게 회복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여행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 통일 비용, 북 지원에 사용하면 동질성 회복과 함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이 젊은 세대답게 언택트, 유튜브, 컨텐츠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꾸 만나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2004년에 고구려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가지고 그때 기회가 돼서 남북 학술교류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잠깐 방문을 한 거예요. 1박 2일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언어학자도 만나고요.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도 남북 간의 교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그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눈을 졸린데도 불구하고 눈도 못 감고 막 그랬던 긴장해갖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북한에 있는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던데, 내려올 때 남한 군인들을, 우리나라 군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늠름해 보이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만났을 때 이런 경험들이 아직까지도 눈 감으면 그때 받았던 선물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자유롭게 아까 여러 학생들이 지적을 했지만 언어가 같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물론 약간의 미묘한 그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긴장된 장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실제 만나면 민간 분야에서 실제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좀 직접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좀 있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텐데, 그럼 만나면 같은 대학생으로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 또 다른 인상이나 이미지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요. 지금 얘기한 부분도 아마 충분히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학과의 김재원 학생 부탁드립니다. 일본학과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도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70년은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찾고 그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언어적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남과 북이 서로 편찬하는 결의말 큰 사전 등의 사업을 하는 등, 또 현 시대 지금 미디어 시대에 맞춰서 남과 북의 TV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하는 등의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 가끔씩 북한의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뉴스의 내용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전혀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둘만의 대화는 서로 통역 없이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현재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동질성을 찾고 그 첫걸음으로 언어적 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수기는 훨씬 더 많이 써갖고 그거 같은 얘기를 했어. 역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기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통역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른 나라 정상들사이는 항상 바로 뒤에 통역들이 붙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다른 이색적인 모습으로 아마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정치외교학과의 설순희 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설훈희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발표 순서가 되었는데요. 학우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또 선생님들의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논의할 분야는 교육입니다. 남한 전후 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 다원주의 개념을 익혀온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질성 회복 교육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답으로서의 통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하여 성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분단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남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함께 토론식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일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 대중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은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분야는 문화입니다. 남북 문화 공동체 형성은 어느 국가나 민족에게서도 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낸다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나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한 남북 공동체의 국제적 인식 제고, 전통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남북 협력 체제 등의 형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간 구조적인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술 교육은 개인 창작 중심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예술은 인민에게 교양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입니다. 이렇듯 다른 맥락을 가지고 문화예술이 탄생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각자의 사회 현실을 성찰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한 문화 통합 과정은 남한 문화의 상업주의와 퇴폐성, 폭력성에 대한 극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남북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첫째, 남북 공동 방송 및 영화, 드라마의 공동 제작입니다. 드라마 사육신의 협력 경험과 드라마 태조 왕건의 교류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아동용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입니다. 뽀롱뽀롱 뽀로로, 왕후 심청 등의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남북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의 공동 제작입니다. 북한 가요를 남원 버전으로 음반 제작했던 동인 음반 사례가 있습니다. 보천보 전자악단의 반갑습니다 같은 노래는 남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지역 축제를 활용한 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계 아리랑 축전에는 북한의 전통예술단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세계 무술축전에는 태권도의 교류를 활용하고 도자기 축제에서는 남북 도자기 시연이나 전시회 같은 협력이 가능합니다. 김치축제나 장류축제는 남북의 식생활 문화를 비교하고 먹거리를 통해 공동체 인식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이 공유한 민족 문화자산의 보존을 위한 협력 사업의 확대입니다. 첫째, 문화재 공동 발굴 보존 협력 사업입니다. 둘째,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 협력 사업입니다. 셋째,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공동조사 및 학술대회입니다. 넷째, 북한 지역의 민속조사 사업입니다. 분단국인 한반도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이미지를 알리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북한 금강산까지 관통하는 국제자동차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성한 DMZ 생태평화공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부분은 언어입니다. 독일의 경우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동서독 학자들의 교류가 큰 힘을 발휘했으며 TV, 라디오 등과 같은 방송 매체 등을 개방함으로써 벌어진 틈을 점점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별의말 큰 사전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국어사전입니다. 별의말 큰 사전과 같이 언어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은 문화 통합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에 1997년 일본 대중문화개방과 관련해서도 그때도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그때 많았는데 그때 문화적 자신감을 그걸 계기로 해서 형성시켰던 문화적 자신감, 이게 이제 지금의 BTS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자신감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사는 젊은 친구들도 큰 자신감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동으로, 그리고 지금 발표한 학생 설훈희 학생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나도 몰랐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스포츠, 기타, 자동차 대회까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동질성 회복 상당히 요원하고 진한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안들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꾸준히 생각을 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조재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북문화유산 교류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유네스코 공동 등재된 씨름 같은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남북 교류를 할 때 지금까지 다들 국가 주도였던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지역적 특성에 맞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민족 특수성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거기에 자원이 중국 자원도 좀 들어가고 미국 자원도 들어갔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의 개성공단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교류의 의미에서도 대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위원이기도 한데 마땅한 교류 접점을 못 찾습니다. 이게 계속 국가 주도의 교류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되면 민간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남북교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되고 문화유산처럼 지금의 문제가 아닌 예전의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무섭 선생님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전선의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사이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사견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그 전 세계의 탈북민, 그러니까 이주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의 그 탈북민 지원 정착 지원법만큼 세밀히 된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건요. 이제 탈북민들이 저희 사회에 오신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원법들이 다양해졌고 많이 바뀌었는데 제 하나의 딜레마는 언제까지 사회복지 대상으로 이분들을 대할 건가라는 고민에 있습니다. 초기에 오신 분들,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말 통합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탈북민들 스스로도 대한민국 사회의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슈가 하나만 뜨면 그분이 20몇 년을 여기 사셨어도 단지 북한에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동일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몰라서 못 살겠다. 못 살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의 리더들로 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는 좀 그냥 32,000명이 계십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고요. 예를 들어 필수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저보다 딸기를 한 수백 번은 더 먹었더라고요. 이분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일본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함께 중학교에 한번 갔더니 친구가 고기를 먹어봤냐고 해서 제가 정말 당황했거든요. 이분은 고기밖에 안 드셨던 분이에요, 북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최현식 선생님 그 지원에 대한 얘기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계속 나온 얘기들을 보면 몰라서 못 친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세션인가 두 번째 세션에 나왔던 미디어의 접촉에 대한 국가보안법 문제가 또 연결됩니다. 또 필수 씨가 얘기하셨던 북한은 남한의 미디어가 영상이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기로부터가 세기와 더불어 됐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너무 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통일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인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부터 그럼 바꿔야지 아까 최윤식 선생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진영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된 게 통일의 문제라는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궁금증들이 토론본에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도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자리 같고요. 어쨌든 계명통일포럼이 2회, 3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참석하게 돼서 진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자보다는 그냥 가볍게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의 동반자가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이라네요. 통일강좌와 관련해서 애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잘 모를 텐데 이 강좌와 관련해서 저기 서희 지금 비디오 찍고 있거나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조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계신 한미애 교수님도 매번 이 강좌의 유지와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업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계명통일포럼 아마 다음 학기에도 이 통일강좌가 이어질 텐데 그때 제2회 통일포럼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선생님들 마지막 멘트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한 많은 내용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도요. 그리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적잖이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유롭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당돌하기도 하고 하지만 신선하고 우리가 미처 아직까지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세대의 시각과는 다르니까 그 새로운 문화도 그리고 그 통일을 향한 발걸음도 더욱더 가볍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려도 없지 않아요. 우려도 없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나이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소리 또는 손짓, 그리고 아까 여기 최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있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계몽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똑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층 더 통일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물론 영원하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이렇게 오늘 두 분 최필 선생님하고 조재희 선생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좀 코멘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 정말로 시간도 많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그 토론문도 작성해 주시고 직접 나와서 발표해 주신 학생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제1회 통일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